마켓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뉴스토마토 보도국의 에이스, 우리 김혜실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현지 시간으로 11일부터 이틀간 연준의 FOMC가 좀 열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마켓 인터뷰 시간에서는 이 회의 때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리고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김혜실 기자, 올해 마지막 FOMC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미 연준은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서 올해 마지막 FOMC를 개최하는데요. 지난 9월 부동산 중심의 3차 양적 완화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경기 지표들이 호전되고 있으나 그 속도와 정도가 시장의 예상에 못 미치고 있어서 추가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단기 국채를 팔아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올해 말 종료되죠. 따라서 이를 대체할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나올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번 FOMC에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대체할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는다면 재정 절벽 우려와 함께 화폐 절벽 우려까지 더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 경제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도 연준의 추가 부양책에 많은 기대감을 싣고 있는 건가요? 네, 시장에서는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모습인데요. 11월 미국 실업률이 7.7%로 전달 7.9%에 비해서 소폭 나아지기는 했으나 완전한 회복세는 아닙니다. 또 연준이 지난 FOMC 성명서에서 상당한 노동시장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택저당증권 MBS 매입 등 추가 자산을 매입하고 기타 적절한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힌 점도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과 이번 FOMC에서 나올 수 있는 정책들이 무엇인지 IBK 투자증권의 나중영 연구원님 정리해 주셨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단 QEC를 한 목적이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고용시장이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 두 가지 부분에 때문에 이제 QEC를 시작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은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수급적으로도 괜찮아지고 있고요. 근데 모기지 신청자 지수가 지금 다시 QE3 했던 시점까지 다시 내려온 상태예요. 그리고 고용시장 회복 속도는 연준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2월 달에는 추가 경기 부양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일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연장될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단기채 보유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효과 면에서도 현상 유지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MBS, 지금 QE3의 주 목적이죠. MBS의 그 추가 매입 규모를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초과 지준금 금리를 현행이 지금 0.25%거든요. 이거를 제로로 낮추는 방향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을 좀 높게 보셨고요. 그 방법으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연장, 그리고 주택저당증권인 MBS의 매입 확대, 그리고 초과 지준금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거론을 하셨습니다. 네. 그럼 좀 차례차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 가능성 어떻습니까? 네, 연준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통해서 40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매입했고요. 그리고 지난 9월에는 400억 달러 규모의 MBS를 매입하는 추가 양적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이번 12월을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인데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대체할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는다면 장기 자산 매입 규모는 400억 달러로 줄어 화폐 절벽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기 채권과 교환에는 연준의 단기 채권 보유 자산이 다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새로운 채권 발행 방안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시장 교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나중영 연구원님께서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안에 대해서 가능성 낮게 보셨는데요. 만약 예상을 뛰었고 연장안이 나왔을 경우 그 효과 어떻게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OP 목적이 그 금리 수준의 하향 안정화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30년 모기지 고정금리가 3.3%대가 떨어진 상황이에요. 상당히 만족스러운 상황이고요. OP가 연장이 된다면은 그 현행 수준 유지는 될지언정 제가 보기에는 추가 경기 부양 효과를 예상하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에 대한 기대는 좀 약간 낮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작이 이 현행 수준을 유지에는 네. 도움이 되지만 추가 부양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 MBS의 추가 매입 가능성 어느 정도인지 살펴주실까요? 네, 연준은 3차 양적 완화로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 함께 매월 400억 달러 규모의 MBS 매입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최근 연준의 자산 항목 구성 등을 고려할 때 MBS 매입 규모 확대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차 양적 완화 발표 이후 연준의 MBS 보유액은 상당히 느리고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매입 규모를 늘리는데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MBS 보유 규모는 8월 9천억 달러대에서 9월 2조 2천억 달러대로 급증했는데요. 하지만 11월 중순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3조 달러를 하회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초과 지중금에 대한 금리 인하 방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과지중금 이자를 제로로 조정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실제 연준의 대조표 변화 없이 양적 완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의 초단기 예금금리를 제로로 낮춘 사례와 그리고 연준의 의사록에서 확인되는 FRB의 이자 인하에 대한 관심 등을 감안할 때 그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이번 FOMC에서 나올 추가 부양책과 함께 재정절벽 합의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인데요. 어떠한 시나리오들이 현재 연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연말 시한을 앞둔 재정절벽 협상도 문제입니다. 미국 백악관과 공화당 간 막판 진전이 이루어질지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협상 기간이 20일 남은 상태에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3가지로 꼽힙니다. 우선 양측 모두 협상 결렬은 피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합의에 성공할 거라는 시각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려면 공화당이 세금에서 양보하고 백악관이 사회보장 축소에 동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분 타결이 될 수 있겠는데요. 중산층에 대한 세금 감면 연장에만 합의하고 재정절벽 문제 해결은 내년으로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최악의 상황이겠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자칫하면 협상이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FOMC 이후 재정절벽 합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나중영 연구원님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지난 10일 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하고요.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만났죠. 진일보된 그런 협상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보고 있고요. 또 저희가 여기서 하나 또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슈퍼 커미티 의장이었던 어스킨 볼스 이분께서 지금 연내 재정절벽 해결 가능성은 40%, 안 될 가능성은 35%, 그다음에 내년 초까지 될 가능성은 25%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의견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이제 5월달부터 시작된 재정절벽 문제가 해소되는 과정으로 진입했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내 해결되는지 내년 연초에 해결되는지 여부가 이제 문제일 뿐이지 여기에 따른 그런 리스크가 다시 확대되면서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까지는 좀 난항이 예상은 되지만 결국엔 좀 타결적으로 무게를 좀 두셨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FOMC 그리고 재정절벽 그리고 합의가 증시 방향을 좀 정할 것 같은데요. 전망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일단 어제 코스피 지수는 7.20포인트 오른 1964.6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를 보인 것에 비하면 상승폭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근 글로벌 증시가 미국 재정절벽 합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과 FOMC 회의에 대한 낙관론에 반등했는데요. 정작 FOMC 기간이 되자 오히려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연준의 추가 부양책 실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긍정적인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미국 월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준의 대체 부양책 실행 가능성은 무려 8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이 이미 시장에 일정 부분 반영되고 있고요. 만약 시장의 기대와 달리 추가적인 부양정책 발표가 없을 경우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FOMC 이후 이번 주 증시는 어떤 흐름 보일 수 있을까요? 나중영 연구원님의 전망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FOMC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13일 날 새벽 2시 반에 결과 발표되죠. 그래서 13일 날 증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저희가 예상하는 수준에서는 약간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 이상의 그런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날 14일까지가 사실상 미국의 회기가 만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재정절벽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따라서 해결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께서는 이 FOMC보다는 재정절벽 합의에 따라서 증시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셨는데요. 네. 이제 좀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FOMC에서 추가 부양책이 나와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된다면 지수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후에는 소재와 같은 경기 민감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모멘텀이 증시의 호재로 반영될 경우 IT와 자동차 업종 역시 긍정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추가 부양 여부가 시장 예상보다 강하게 제기될 경우 비철금속 관련주나 정유주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에서 전반적인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나중영 연구원님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하우스에서는 미국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는 과정을 봤습니다. Q3에 대한 효과가 저희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봤었고요. 그리고 유로존에서는 그리스 문제가 합의가 되고 스페인 OMT를 신청하는 그런 과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국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는 과정을 지금 오고 있고요. 유로존은 한층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는 과정이 미국이나 유럽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이 여기에 대한 혜택을 입어서 내년 1분기 경기 회복 모멘텀을 가져가는 그런 과정을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1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저희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번에 재정절벽 문제에 따른 그런 노이즈가 발생할지언정 여기에 따른 조정은 매수 기회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재정절벽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면 내년 상반기까지 증시 전반에 대한 시각을 보다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FOMC에서 추가 부양 가능성과 그리고 재정절벽 합의 가능성 모두 긍정적인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증시에는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마켓 인터뷰 시간에서는요, 오늘 밤까지 진행되는 FOMC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미국 재정절벽 합의 가능성과 향후 시장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자, 김혜실 기자, IBK 투자증권 나중혁 연구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모닝쇼 3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4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